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3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40분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오펙의 깜짝 감산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고 있고요. 결국 미중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중국의 비아디는 1분기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었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소폭 올라서 마이너스 30%고요. 조금씩 손실이 감소되고 있어요. SOXL은 오펙 감산으로 인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44% 수익 구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8% 하락했지만 어느새 2472선까지 올라갔어요. 개인은 4800억을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했어요. 삼성전자는 오늘 1.41%나 하락했는데요. 1분기 저조한 실적 원인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고요. 네이버는 조금 더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JP모건은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며 2분기에 깜짝 랠리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연준의 통화정책 피벗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JP모건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올해 9월로 예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은 연준이 경제 데이터를 고려해 올해 9월이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으로 연말에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어요. 이날 JP모건 최고 투자 책임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 증시가 2분기에 강한 랠리를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JP모건의 피벗 기대감 발표 후 상황은 또 반전을 했는데요. 중국과 밀착 관계인 사우디가 앞장서서 추가 감산에 돌입했다 하고요. 유가의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강화와 신냉전 심화가 우려된다는 또 기사가 나왔어요. 오페크와 러시아 등 비오페크 주요 산油국 간 협의체인 오페크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추가 감산에 들어간답니다. 연말까지 국제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다시 뛸 공산이 크다고 해요. 최근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감산을 주도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추긴 셈이 돼 신냉전 구도의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에 백악관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감산 발표는 현명하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오펙 감산으로 유가가 오르면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이는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부메랑이 되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격이 되었어요. 현재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세계 경제에 부작용이 자꾸 나오고 있고요. 예전 오바마 대통령의 자유무역주의가 그립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모처럼 만에 1.4%나 상승했어요. 이렇게라도 꾸준하게 우상향만 했으면 좋겠네요.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모처럼 만에 기관도 매수를 했어요. 미국 미시간주 정부가 지난달 28일 포드와 중국 CATL의 배터리 합작 공장 프로젝트 관련 부지 조성에 쓰일 약 1,6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결정은 미국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주정부 단위에서 유사한 형태의 보조금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우회로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3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주 정부들이 막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며 배터리 공장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현지 완성차 업체들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무릅쓰고 투자에 나서고 있다라고 해요. 중국 CATL이 미국 진출이 결국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이유라고 합니다. 포드로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 정부의 막대한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어 CATL과 합작 투자를 고수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미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포함해 포드가 미시간 주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세금은 2조 2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미시간 주지사가 바이든 행정부와 배치되는 산업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국 내에서 배터리 유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결국 포드와 CATL의 합작 공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미시간주의 인센티브와 세금 혜택이 IRA 보조금보다 더 크답니다.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은 LG 엔솔인데요. CATL이 점점 바짝 추격을 하고 있다고 해요. 2022년 점유율을 보면 LG 엔솔이 25.6%, CATL이 19.9%로 약 6%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나 23년에는 점유율이 LG 엔솔이 25.4%고요. CATL이 23.7%예요. 1%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CATL이 LG 엔솔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아디가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55만 대로 2배 이상 폭증했답니다. 비아디 1분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92.8%로 증가해 55만 2076대를 기록했대요. 비아디 3월 발표에 따르면 3월 한 달간의 판매량은 20만 7080대로 전년 대비 97.4%가 증가했고요. 비아디 왕 참프 회장은 올해 1, 2월 중국의 자동차 수요가 감소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년 동기로 고성장을 이어갔다며 올해 말까지 중국 1위 자동차 메이커에 등극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왕 회장은 올해 연간 판매량 목표는 300만 대지만 360만 대 판매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요. 참고로 비아디 지난해 판매량은 186만 대였습니다.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비아디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10위권 안에 진입하게 돼요. 지난해 혼다는 374만 대를 판매해 세계 6위였고요. 포드는 365만 대를 판매해 세계 7위에 올랐습니다. 1000만원대 중국 전기차가 다음 달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요. 체리 자동차 3종이랑 장링 자동차 1종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1회 충전 주행거리는 300km 안팎이라고 합니다. 최소형 마사다 QQ가 1000만원대라고 해요. 과연 이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칠 수 있을까요? 문은 3도어고 승차 인원은 2인용 같습니다. 디자인은 어느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회사의 업무 차량이나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로 운영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간 12시 20분인데요. SOXL은 5% 가까이 하락하고 있어요. S&P 500은 0.15%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100은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